안녕하십니까. 당뇨병 환자가 물어보고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답하는 당당문답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벌써 2달이 됐죠. 2달 전에 내가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나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방송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증상이 없어도 당뇨병 꼭 조절해야 하나요?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시할 수 없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50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병원 내분비내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내분비내과가 뭐 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 내분비내과가 당뇨병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병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을 가진 환자도 있고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가진 환자도 있고 뇌하수체, 부신 또는 생리를 안 하거나 남자의 경우 발기부전인 경우도 내분비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 호르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는 과가 내분비내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의 기준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혈당을 매일매일 재는데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대개 180을 넘지 않고 당화혈색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혈색소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가능하면은 7% 아래 또는 6.5% 아래로 조절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꼭 관리해야 되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에 80mm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하나 관리해야 되는 게 고지혈증입니다.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50이 넘도록, 여자는 50, 남자는 40이 넘는 게 좋고 중성지방은 150이 넘는 게 좋습니다. 150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당뇨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합병증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의 합병증은 우리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급성합병증, 또 하나는 만성합병증 이렇게 나누는데 그 2가지 차이가 뭡니까? 급성합병증은 당뇨병을 조절하던 중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조절이 굉장히 안 돼서 혈당이 너무너무 높거나 반대로 혈당이 너무너무 낮거나 이래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가 감염병이 생기거나 심한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또는 불규칙한 치료가 있거나 또는 심하게 탈수가 된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혈당이 무지 많이 올라가서 대개 혈당 잰 게 어떠신 분은 1000이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떠신 분은 산증이라는 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저혈당이 생겨서 혈당을 재보니까 20밖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고 대부분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잃거나 그래서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급성합병증에는 우리가 케톤 산혈증, 고혈당 고삼투압 상태, 저혈당 혼수 이런 말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중에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 만성합병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혈당이 조금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길어져도 또는 혈당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해서 조절이 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합병증이 만성합병증입니다. 대부분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큰 혈관도 망가지고 작은 혈관도 망가져서 생기게 되고 특별하게 증상은 없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만성합병증이란 덫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만성합병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서 여러 가지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만성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급성합병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성합병증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만성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합병증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만성합병증은 큰 혈관을 침범해서 생기는 합병증을 대혈관합병증 또는 아주 작은 혈관, 모세혈관보다는 조금 컸던 미세혈관들을 침범해서 생기는 미세혈관 합병증,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복합적인 합병증도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눈, 신장, 신경 이런 데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눈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눈에 밖에서 보이는 렌즈가 아니고 눈은 뒤에 망막이 망가져서 당뇨병성 망막증 이렇게 부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소변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콩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성 신증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신경도 우리 혈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으로 하는 혈관들이 망가지니까 먼 부위, 발끝, 손끝부터 저리거나 해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혈관이 아니고 조금 더 큰 혈관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망가지는 관상동맥 협착증 또는 심근경색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뇌혈관이 망가지는 뇌경색 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반대로 발이나 손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는 말초혈관 질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초혈관 질환에서 발로 가는 혈관이 좀 망가지고 우리가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은 내가 밟고 다니는 길을 잘 인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발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성 족부병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이 들어오셨네요. 독자분이 들어오셨네요. 방송 기다리고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대답 드릴게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좀 간단히 설명드렸으면 좋겠어요. 당뇨병의 합병증이 지금처럼 미세혈관 합병증도 있고 대혈관 합병증도 있는데 우선 작은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부터 말하면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다 그러죠. 환자들이 당뇨병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가 물어볼 때 눈은 잘 보이세요? 그러면은 저 백내장 없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당뇨병에서 망가지는 건 물론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조금 오긴 하지만은 더 큰 변화는 우리 빔 프로젝트 같은 걸 비치면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화상이 맺히는 곳에 생각하는 망막이라는 곳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을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망막병증이라는 거는 20세가 넘는 성인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실명, 어렸을 때 내가 눈이 멀어서 나온 거 말고 다친 거를 제외하고는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런 당뇨병의 망막병증이 생기는 이유가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혈압 때문에, 흡연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임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작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피검사를 해봤는데 고지혈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어지는 것보다는 동반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삼형제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비만,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가 뿌리가 되고,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줄기가 돼서 맺는 열매들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당뇨병으로 생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개선하셔서 체중을 감량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거는 고지혈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맞네요. 이혜니 님이 말씀하셨어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종합 세트인가요? 다 같이는 오진 않지만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친한 친구라고 다 함께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땐 혼자 가기도 하는데 셋이 항상 뭉쳐지는 게 마지막이고, 고혈압 환자는 고지혈증과 혈당을, 고지혈증 환자는 혈압과 당뇨병을,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병과 고지혈증을 같이 치라고 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당뇨병이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저 복부 비만이에요.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운동 부족, 고열량 식이, 복부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망막병증 얘기를 해서, 위험인자 얘기를 해서, 그러면 망막병증이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나요? 제일 큰 거는 아마 병원에 가서 눈 검사하시면서 이렇게 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번쩍하면서 사진을 찍는 걸 보셨을 거예요. 되게 내분비내과 쪽에서는 무산동이라 그래서 눈에 산동하는 안약을 넣지 않아서 운전하는데 별로 문제 없도록 하면서 어두운 방에서 망막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찍는 거는 쉬운 방법이고, 안과에선 좀 더 산동을 해서 자세한 사진을 찍거나 OCT라는 방법으로 눈 안에 이상이 있는 걸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찍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면은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동그란 두 군데 혈관이 사지로 나와 있는 저런 사진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혈관만 잘 보이고, 사진을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PD님? 오른쪽에 정상처럼 혈관만 잘 보이고 있는 건 정상. 근데 혈관 사이사이로 피가 나거나 허연색으로 진물이 생기거나 또는 혈관 사이사이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거나 저런 식으로 동그라미나 하얀 색깔 화살표를 쳐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곳이 생기면은 저게 망막증이라고 그럽니다. 저런 망막증이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물건을 바라볼 때 그 시야가 뭉쳐지는 부분, 초점이 뭉쳐지는 부분에 부종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거기에 진물이 생기면은 갑작스러운 실명의 원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이 되면은 안과 선생님한테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진단을 하고 보내게 되죠. 보내면 안과 선생님이 검사를 자세히 해서 혈관에서 피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면은 눈에다가 주사를 놓거나 또는 레이저를 가지고 눈의 혈관이 저렇게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지져버립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데, 대신 그러게 되면은 눈의 혈관이 터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자꾸 어두워지는, 마치 내가 밝은 날 형광등 켜져 있는 방에 있는 것처럼 어둡게 보이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망막을 잘 간수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당뇨병은 습관병입니다. 맞습니다. 당뇨병은 습관병입니다. 하지만은 당뇨병 환자하고 의사 중에서 더 힘든 사람은 당뇨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의사는 환자분이 가지고 또 제가 좋은 혈당을 보면서 잘했군요 또는 못했군요, 약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약을 좀 더 내려볼까요, 하지만은 더 중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하는 거거든요. 환자분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고, 내가 운동하기 싫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내가 체중이 느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체중 감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환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한 달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어렵고, 그게 3개월이 되는 건 더 어렵고,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서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걸 잘하시는 분 보면은 제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재밌는 질문 하나 올라왔어요. 당뇨병 망막증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싹센다란 주사를 맞고 있어요. 싹센다란 주사는 당뇨병 치료약제 중에서 GLP-1, 수용체 기량제 이렇게 부르는 약입니다. 저 약제는 당뇨병의 혈당을 감량시키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주사는 아닌데, 이 주사 용량을 당뇨병 환자에서 치료하는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받게 되면은 식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지니까 체중이 빠지죠.
그래서 다이어트 주사라고 알려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도 났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보이는 아까 싹센다라는 약은 처음에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지만은 적은 용량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하고 더 많은 용량에서는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약제이다. 그런데 저혈당이 적긴 하지만은 이 약제도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같이 쓰면은 저혈당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쓰면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되면은 다른 약제를 조절해야 되고, 손이 덜덜 떠는 현상,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치료제는 아니에요. 또 재밌는 얘기, 식단 운동 조절하다가 하루에 15,000보씩 걷게 혈당이 당연히 내려가죠. 빨리 걸으시면 더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에 운동에서 얘기했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이 운동할 때는 운동의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운동의 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나 이렇게 보시면은 당뇨병 치료하시는 분 운동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빨리 걷는 시간, 천천히 걷는 시간, 이거를 같이 해서 강도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15,000보를 걷으시더라도 조금 더 빨리 걷거나 운동의 강도가 있으면 더 잘 떨어집니다. 자, 합병증의 눈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어떤 게 있냐면 당뇨병성 신증이라 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합병증이 있어요. 이거는 당뇨병 환자에서 한 20에서 40%에서 발생하는데 대개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콩팥이 다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에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고혈압도 당뇨병 신증의 원인이 되고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것도 신증의 원인이 되지만은 당뇨병 때문에도 신증이 생기는데 이게 신증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 그래요. 당뇨병성 신증은 다른 기계로 검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단백뇨 또는 조금 나올 때는 미세 단백 알부민뇨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검사하거나 혈중에서 크레아틴을 검사해서 보시면은 당뇨병성 신증이 생겼는지 아는데 초기에는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오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부종이 생기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 안에 칼륨이라는 게 올라가고 빈혈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하거든요. 말기 신부전증이 돼버리면은 콩팥은 소변을 걸러서 피를 걸러서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소변을 걸르는 기관이 피를 걸르는 기관이 역할을 못하니까 그게 다 망가지면 대신 피를 걸러야 하겠죠. 그런 방법이 우리가 팔에 큰 혈관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피를 걸러내는 혈액투석 또는 배에다가 조그만 관을 심고 배에다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치료하는 복막투석, 그 다음에 신장을 남의 신장을 이식을 받거나 가족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신장이식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해야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콩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 떨고 소식하고 건강한 밥상 먹고 쪼배 맛없게 살면 당뇨 관리가 잘 되죠. 예, 맛있는데 맛없게 사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거지만 적게 먹는 거지.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나는 적게 먹어요, 나는 못 먹어요, 먹는 게 불편해서 안 먹는 게 많아요 그러는데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면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당뇨병 환자에서 제안하는 거는 식사량을 좀 줄여서 먹는 건데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보다 적게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당뇨병 환자만큼밖에 안 먹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뭉쳐서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도 너무 세지 않게, 우리가 너무 맵지 않게, 그리고 되게 식물성 재료가 좀 많고 야채 같은 게 많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좀 적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만들면은 당뇨병 환자는 조절은 잘 되고
가족들은 건강해지는 식단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적게 먹는 것보다는 내 몸하고 키에 맞추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먹고 싶은 것들이 많고 최근에는 조금만 나가도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먹고 싶으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자, 세 번째 당뇨병 합병증, 신경병증이라는 겁니다. 신경병증은 당뇨병 합병증에서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는 안 하지만은 자세히 물어보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합병증입니다. 대개 얼만큼 있냐? 10명 환자 중에 6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불편하게 되면은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위험인자는 아까랑 똑같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지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또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것들이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합병증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초기에는 발이 약간 시려, 내 발끝이 조금 저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발목도 저리고 종아리도 좀 저린 느낌이 와. 이제 발바닥은 좀 먹먹하네. 그리고 시리고 차갑네. 그러고 갑자기 이렇게 따끔하는 게 자꾸 생기네. 이게 당뇨병, 신경병증의 초기입니다. 그게 조금 심해지면은 다리가 저려서 잠잘 때 발 주무르고 자야 해요. 그게 더 심하면은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더 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다는 얘기는 신경이 망가져서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환자분이 내가 원래 다리에 신경이 잘 있을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가 다리가 아프면은 발바닥에 돌 같은 게 꼈나?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보잖아요. 근데 신경합병증이 심해서 느끼지 않으면은 돌이 낀 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면은 돌이 낀 자리는 살이 까지고 살 속으로 파고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궤양이 생기고 궤양에 염증이 생겨서 썩게 되면은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를 족부병변이라 그래서 이런 족부 궤양이 생기는 거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신경병증입니다. 저희가 신경병증이 어떻게 오느냐? 대개는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거기서 장갑 낀 것처럼 양말을 낀 것처럼 스타킹을 신는 것처럼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양쪽이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는 분 중에 저 한쪽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은 한쪽 다리가 저린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에 이상이 있어서 디스크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고 눈이 갑자기 눈으로 가는 신경이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갑자기 하나가 망가져서 발을 못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장이나 심장으로 가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망가지면은 자꾸 토하고 설사가 자꾸 일어나고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심장도 부정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말초 신경 중에서 감각신경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콕콕 찌르고 무디고 불편한 그런 것들이 생겨요. 여기 당뇨병이 신경을 병들게 하는군요. 맞습니다. 신경이 잘 살아가려면은 신경 주변으로 작은 혈관들이 들어가서 그 신경에게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신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혈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신경들이 다 죽어버리는 게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참 당뇨병 어려워요. 저런 신경병증을 진단하는 거는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질문들을 합니다. 다리가 저린가요? 화끈거린가요? 통증이 있나요? 닿을 때 과민하게 느껴지나요? 쥐가 나나요? 다리에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나요?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 아픈가요?
목욕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할 수 있나요? 또는 상처가 생긴 적이 있나요? 신경병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나요? 다리나 발에 마비가 생기나요? 또는 발의 증상이 밤에는 더 심해지나요? 걸을 때 다리가 아픈가요? 이렇게 13가지의 질문 중에서 우리가 3가지 이상 문제가 생기면 신경병증이 있다 그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신경병증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는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봤을 때 내가 평소랑 다름없이 문제가 없는데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닿을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또는 찌르는 느낌이 있거나 그리고 밤에 심해진 게 느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발 뒤에 너무 굳은 살이 잘 생기고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신경병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병증이라 그래요. 저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찾아요. 환자분 중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안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당뇨병 20년 앓으면 98%는 망막이 다 망가진대요. 다는 아니고요. 열심히 조절하신 분은 40년 동안 문제없이 계시는 분도 있고요. 열심히 조절 안 하면은 10년 만에 망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경병증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오면은 저희가 저렇게 얇은 그런 머리카락 같은 끈으로 발을 저렇게 살살 찔러봐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저렇게 10군데를 찔러서 3군데 이상 느끼질 못하면은 9군데를 찔러서 3군데 이상 느끼질 못하면은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소리굽새 같은 걸로 진동이 있는 걸 봐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상이 보이면 저희가 검사를 내드리죠. 검사는 발에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를 보려고 손끝, 발끝에다가 얇은 전원을 하나 붙여놓고 전기를 조금씩 흘려요. 그래서 그걸 느끼나를 봐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를 하거나, 심장이 잘 뛰는지 맥박이 있는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환자의 자율신경이라는 게 망가졌는지를,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검사하는 저런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서 작은 혈관에 문제가 되는 거는 3가지라 그랬어요. 눈 뒤에 망막증이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콩팥이, 우리가 피를 걸러내는 콩팥에 문제가 되는 게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전신에 있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게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들어가는 곳에서 생기는 거고, 그거보다는 큰 혈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심뇌혈관 질환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3배, 여자에서는 3배에서 5배 정도 위험이 상승한다 그래요. 새로운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질문하다 말하셨어요. 덜 먹고 운동하면은 좋아지나요? 맞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간 수치랑 당뇨병이랑 연관이 있느냐요? 너무 궁금하네요. 연관이 많습니다. 왜 연관이 되느냐? 우리가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렇고, 또는 당뇨병이 이제 시작되거나 그러면은 중성지방이라는 게 좀 많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비만도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간에 기름이 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간에 기름이 낀 거를 지방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방간은 간에 이제 기름이 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대로 소고기 먹을 때 마블링 얘기하죠. 마블링 보시면 근육에 지방이 껴져 있죠. 그렇게 지방이 간에 쫙 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껴져 있는 것만 가지고는 간 수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지방간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지방이 옆에 있는 간세포를 자꾸 죽이기 시작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은 간 기능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때 내가 술을 좀 끊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간이 좀 간에서 지방이 좀 빠져나가서 지방간이 좀 좋아지면 간 기능도 좀 좋아져도 문제가 없는데 그놈을 계속 놔두면은 조금씩 간에 염증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지방간 경변 해서 간이 굳어요. 간경변이라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간염이 생기거나 간이 갑자기 많이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지방간이 생긴 경우에도 이게 심하게 되면은 지방간염, 지방간경변이 생기고 그게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간암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부터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당뇨병하고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당뇨병 합병증의 문제가 되고 대개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됩니다. 대개 심혈관 합병증, 심뇌혈관 합병증이라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증, 말초동맥 질환, 심부전 이런 것들이 다 심혈관 질환에 들어가는데 결국 관리를 하는 거는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의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심장질환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보니까 2013년도에 당뇨병학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자, 뇌경색을 보니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62명이 생기면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295개가 생겨요. 한 4.5배가 많죠. 심근경색증은 없는 사람이 59명이 생기면은 있는 사람은 240명. 뇌출혈은 17명이 생기면 41명. 한 2배 반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만으로도 저런 심근경색이 생기는데 만약에 담배도 피시고 고지혈증도 있으면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렇게 심장질환이 생겨서 심도자술이라 그래서 심장 혈관 검사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서 7배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먹는 거에 따라서 고혈압으로 바뀌더라고요. 고지방, 고탄수화물 삼시세끼 다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아마 예전에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고 나서 며칠을 지나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갔나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살면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골고루 너무 하나만 먹는 거 말고 여러 가지를 다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검사해서 보느냐, 말초동맥이라 그래서 발이나 발등 또는 우리 발 뒤쪽으로 우리가 혈관들이 있는지를 촉지하는 것, 또는 병원에서 사지의 혈관을 재서 맥파 전달이라는 걸 통해서 혈관이 막혔는지 혈관 나이를 보는 것, 또는 경동맥이라 그래서 목에 있는 경동맥 안에 내중막 두께라는 걸 재서 혈관병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합니다. 저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심장 CT를 찍거나 또는 심장 조영술을 통해서 또는 심장에 혈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자, 저는 66세 당뇨병 환자입니다. 평생을 육식을 안 하고 살았는데 5년 전부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비만도 없는데 단백질 부족으로도 당이 오는지요? 1년 전부터 발가락이 저립니다. 최근에는 당뇨병의 원인 중에 누구 말대로 비만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외국 사람처럼 비만한 것보다는 마른 비만, 근육량이 줄고 오히려 배가 조금 나오는 마른 비만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드신 남자 환자분들에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감소,
단백질 부족 또는 근 감소, 운동 부족, 이것도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5년부터 왔는데 1년 전부터 발가락이 저립니다. 저건 잘 보셔야 돼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양쪽이 발가락이 저리고 양쪽 발끝이만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당뇨병의 합병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합병증. 그런 경우에는 가셔서 꼭 진찰 받으셔서 우리가 신경합병증에서 항산화제 이런 걸 먹으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혈관을 신경을 좀 예방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결국은 말초혈관 질환들을 저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아까 족부병변은 아까 말한 대로 신발을 오래 신고 나면은 발바닥이 망가지거나 저런 식으로 앞에 발이 붓거나 발이 까맣게 돼서 썩어가거나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아까 혈관 질환 중에서 말초동맥 질환이 생기고 우리가 신경병증이 같이 생기면은 저런 부분들이 꼭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들이 온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최근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시고 약을 복용 중인데 영양제를 좀 사드리려고 하는데 복용하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또한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병원에서 드시는 약 잘 드시라는 게 제일 좋고, 첫 번째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은 당뇨병이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잘 못 드신대.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갈 때 맛있는 과일하고 사다 드려야지. 그거는 혈당 올라가서 빨리 잘못되시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아니면은 홍삼 영양제 사다 드려야지. 홍삼이란 게 나온 것들 뒤에 보시면은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홍삼이 문제가 아니고 홍삼 액기스를 조금 쓰지 않게 먹으려고 같이 놓던 그렇게 첨가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건 안 사드렸으면 좋겠죠. 저는 오히려 이제 당뇨병이 생겼으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종합영양제를 사다 드린다든지 또는 오메가3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달맞이국 기름이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외에는 뭘 사다 드리기보다는 아버님하고 식사하고 아버님 저 잘하고 저랑 같이 나가서 운동하세요. 그래서 15분 같이 걷고 들어오면은 오히려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운동 시켜드리니까 훨씬 조절도 잘 되고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으로 죽는다든지 맞나 봐요. 심하면 다리도 절단하고 당뇨분들은 식사 조심하고 당뇨병 약 드세요. 정말이에요. 방심하면 옵니다. 왜? 일단은 증상이 없으니까 간과합니다. 그런 간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당뇨병으로 가는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니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긴 질문이 왔어요. 당뇨 관련 질문입니다. 공복이 94, 당화혈색소가 5.7, C펩타이드라는 게 1.06이 적혀 있고 간 수치는 GOT, GPT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70이라고 예전보다 50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화이자 주사를 맞아서 2차 맞고 나서 몸살이 났어요. 최근 피검사 일주일 전에 화이자 때문에 몸살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거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간 기능이라는 거는 간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약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분해하고 독성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게 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때문인지 몸살이 나서 먹은 몸살 약 때문인지 두 가지가 간 기능을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보다 50이 높아졌으니까 아마 예전에 혈당을 재셨던 그 간 기능 수치를 게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게 중간에 있었다면은 모르겠어요. 파이자 백신 때문에 그거는 나라에서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몸살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약제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C펩타이드가 1.06, 공복 혈당이 94인데 1.06이면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정도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C펩타이드는 항상 공복의 혈당과 같이 매칭해서 보셔서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어서 공복 혈당이 정상적인 94면은 1만 넘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탄 식단, 양질의 소식의 식단하고 있어서 혈당 조절은 아주 잘 되셔서 5.7이면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펩타이드가 높게 유지되는 게, C펩타이드 지금 5.7이면은 A1C는 괜찮으신데요. C펩타이드 1.06 괜찮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경우에는 췌장이 기능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자, 압착 올리브 오일은 어떤지요? 올리브 오일도 괜찮습니다. 올리브유는 대개는 중성지방을 떨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올리브유, 오메가3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저거는 사다 드려도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올려주시면은 아버지가 식사를 조금 먹으면 배가 차서 못 먹고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배고프다고 하십니다. VDX라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선택. VDX가 제가 뭔지를 몰라서 얘기를 잘 못 드리겠는데 VDX라는 게 뭔지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아마 소화를 조금 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러신 경우에는 혹시 위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셔서 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20, 30대도 당뇨병이 걸립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저 얘기도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 1980년대 그때는 저보다 더 어르신 그 교수님이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세, 70세밖에 안 됐고 당뇨병을 진단받는 나이가 한 50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을 갖고도 20년 정도 살면은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은 합병증이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는 당뇨병이 같은 40대에 생겨도 돌아가시는 게 80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으로 30년, 40년을 사시거든. 이제 합병증 엄청 많습니다. 외국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20대에 생기면은 생깁니다. 그때도 비만이 생기고 그래서 최근에 젊은 시절에 생기는 당뇨병이 무지무지 문제가 돼서 요즘에 신문에도 났어요. 저러신 분들은 비만한 경우도 많고 운동 부족도 많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게 되고 걸리게 되면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은 조절을 또 잘 안 해요. 먹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당뇨병을 앓고 60년 이상을 살아야 되니까 합병증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어요. 서로 다른 병원에서 14일 차이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2주군요. 첫 번째 병원 결과에서는 공복이 155. 이제 좀 AS, ALT, 감마 GT표라서 간 기능 수치가 29, 46, 26이니까 약간 올라가 있네요. 두 번째 병원은 당 수치를 검사했고 ALP는 없는데 ALP는 딴 겁니다. AST는 50으로 조금 올라갔고 ALT도 73으로 좀 올라갔고 감마 GTP는 올라갔으니까 간 수치가 좀 올라갔네요. 다른 병원에서 딱지를 떼었더니 피가 났어요. 휴지를 먹어도 피가 잘 안 멎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혈당은 한 번밖에 안 쟀어요. 당 수치는 한 번 가지고 정하면 안 된다던데 대개는 공복이나 식후에 따라서 2번 이상은 봐야 되니까 저걸 가지고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간 기능 수치 저 정도 가지고 피가 안 멎지는 않는데 혹시 드시는 약 중에 혈액순환제를 먹고 있거나 또는 심장내과 같은 데서 피가 들끓는 우리가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 봐야지 저것만 바꾸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당뇨병은 을이다. 당뇨병은 을입니다. 의사랑 환자랑 을입니다. 서로 간에 잘 지키면 되게 좋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서 점점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과도 당뇨병이 올 수 있나요? 흡연하고 당뇨병은 상관이 없는데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많이 하면은 합병증이 엄청나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흡연도 문제가 되죠. 물도 마시면서 강의 주세요. 일단은 물이 없어서 그냥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합병증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혈당을 정말 조절하면은 좋을까? 그래서 굉장히 큰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영국에서 했습니다. 보니까 당화혈색소 1%를 감소를 하면은 합병증이 얼만큼 줄어들었느냐?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말초혈관 합병증은 43%,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심부전은 아마 12에서 16%, 백내장 수술하는 건 19%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은 소리 없이 천천히 오지만은 내가 열심히 관리한 혈당 조절은 반드시 합병증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는 저런 동그란 표를 하나 줬어요. 뭐냐면은 매일매일 관리할 것. 매일매일은 자기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인슐린이나 약 먹는 거 지킬 것. 병원에 갈 때는 당화혈색소를 재보고 혈압을 재보고 체중을 재보는 일을 할 것. 적어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은 합병증을 검사해 볼 것 해서 당뇨병 합병증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막는 것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물도 준비해 달라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물을 좀 마시면서 강의하는 것도 좋은데 물 마시다 보면 자꾸 맥이 끊겨서 제가 좀 불편하고 들으시는 게 걱정이 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당당문답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가 설명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나서 합니다. 마지막 질문. 당뇨병에 홍삼을 먹어도 되나? 당뇨 아니죠? 당뇨병에 홍삼을 먹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단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여기서 어느 회사라 그러지 말고 이미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홍삼은 홍삼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삼을 쓴 걸 먹을 수 있도록 좀 달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는 당뇨병 혈당 조절에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 홍삼을 드시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췌장의 혈당 조절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마가 당뇨병인 경우에는 그 자손이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왜냐면 엄마가 태중의 당뇨병이면은 엄마가 있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은 아기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베타세포가 생기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는 비만이 잘 옵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임시성 당뇨병 환자분이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저는 엄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손가락이 터져도 열심히 혈당 조절하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덜 드시고 운동하셔야 해서 정상인 혈당에서 아기가 나와야지 아기한테 최소한 당뇨병은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엄마가 갖다 주신 나의 혈당 조절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설탕을 제한하면서 당뇨 걸린 사람이 설탕은 안 먹으면서 밥은 한 번에 2공기를 먹고 있더래요. 저것도 안 좋겠죠.
저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결국은 그 쌀밥이 보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이 가져야 되는 생각 1번, 나는 적게 먹는 게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가 적당한 양 먹는 게 내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나의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맞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2달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